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 방송까지만 해도 참석 인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도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20만 원 할지 30만 원 할지 궁금하다 그랬는데요. 싹 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자기네에서 참석한 것만 30만이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개잖아요. 하나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정당 내 집회가 있고, 하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시민 행동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전국 민중행동. 여기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거거든요.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30만이면 여기도 30만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죠. 아니면 자기네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감히 남의 것도 얘기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요, 두 개를 다 합쳐도 최고 숫자가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쪽박을 찬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지금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다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조명현 씨의 폭로가 또 새로운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법과 말고서도 두 건이나 더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TV조선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가요, 이번 사법부 판결을 높이 평가하는, 여러분들 홍준표 입에서 크게 평가하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이번 사법부 판결은 대단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지금 이제 취재 내용인데, 지금 이제 검찰, 지금 이제 이번에 대대적으로 선고하거나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성공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이 이끌어냈는데, 요 판결이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요 판결을 가지고 지금 제일 이 판결이 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화영과 김만배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입을 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요,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도 살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미 뭐 이화영이가 마음 바꿀지 모른다. 신발 바꿀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뭐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결심의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 윤 대통령의 좀 해외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이제 협력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오늘 또 이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3개국 간의 사무국을 개최하자. 사무국을 설치하자. 예. 왜냐하면 이걸 그래야만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한일중 3개국 협력 사무국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3자 정상회담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도화되어 있죠. 거기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이사들을 3명씩 각 나라에서 이제 하는데, 한국이 맨 먼저 사무국장,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이런 순서로 지금 이제 이 사무국을 이어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 안에 이제 요거를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영기사 3명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 2년씩 맡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캠프 데이비드 협상 후속 체제도 제도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지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보면 그 세계적인 협약인 기후변화 협약도 한순간에 날려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만든다고 해서 꼭 계속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은, 트럼프가 이거를 없애는 것도 외교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안전장치, 세이프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국 협력이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그리고 특히 인도 태평양 협력, 평화 완정,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협력이 영속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총리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현재 3국이 만만치 않은 안보 한국에 직면하고 있지만은, 이 3국 간의 안보 협력은 이때 지역의 평화 완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이 됐고, 프리덤 엣지 공동훈련을 통해서 최근 더 실체화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굉장히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고, 특히 뭐 정상 간의 최고 호의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윤 대통령을 먼저 와달라. 초대를 하게 됐고, 우리 윤 대통령도 와달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래서요, 내년에 이제, 좀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올 때 자연스럽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요,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응해서 양국이 지금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더 협력을 해 나가자. 그래서 29분간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는 불과 3분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0분간 했으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이 다자의 틀 안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양국이요. 상호 존중 호의 공동 이익에 기반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밝혀 나가자. 이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요, 지금 지난 2022년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또 만나게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양국은 수교의 조심을 고수하자. 그리고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서 양국이 더 기여를 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를 위해서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거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자기네 것만이 30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전국 민중행동하고 민주당 집회를 총틀어서 많이 해봐야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경찰은요, 이 물리적인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 무려 2천 명의 기동대 병력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같은 그런 체포 상태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았고, 양측 그러니까 경찰과 아니고 보수 집회 세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좌파 집회 세력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사소하게 있었지만은 경찰이 개입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우파 단체에서는요, 우리가 어제 판결을 두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심판 구속하라. 이런 팻말을 내걸면서 방탄정당 민주당을 해상하라. 그리고 조국과 문재인을 갖다가 처단하라. 그리고 대한민국도 핵무장하자. 윤 대통령 만세, 자유통일 대한민국 만세. 이런 구호를 외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히 뭐 윤 대통령 하야까지 지금 외치고 있어요. 국정농단 규명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을 규탄한다. 이런 팻말을 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윤 대통령 규탄한다. 나라 꼴이 엉망인데 골프가 웬 말이냐.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특검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이 탄핵 하야 개헌 문제는 지금 김인석이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민석이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야당 인사들은 탄핵, 그 다음에 개헌, 하야를 언급하지 않고 김민석이가 대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런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요 강승규 의원이 그야말로 이재명의 퇴출을 촉구하는 사퇴 촉구 투기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극단적 선택, 즉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만들자. 이재명 즉각 탄핵 촉구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84조 헌법 84조,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판결, 법원의 판결은 계속돼야 돼. 이거를 오늘 또다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말이죠. 억지로 시간 끝나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이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헌법, 그러니까 이제 판결은 중단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요렇게 이미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지난 1심 선고에서 9년 6개월을 실형받았잖아요. 그 직후인 6월 8일 날, 9일 날, 10일 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84조. 이 소추 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이거 재판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은 끝까지 해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재판에서 아주 중형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중단해서 이런 인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시위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요, 이 조명현 씨의 지금 TV조선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 되겠는데,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명현 씨가 이제 공익 제보자로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추천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파장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병현 씨도 힘이 나는 것이죠. 왜? 본인이 폭로한 내용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명현 씨 카드는 얘기는 이제 법카지만은 결국 법카도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백현동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법카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긴 시간 동안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일에 선거를 많이 경험했던 공직자 부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배소연이는 김혜경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지금 판결 난 거 이외에도 2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과 이 김혜경이가 이제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그거 말고도 2번을 더 갔는데 직접 본인이 결제한 것은 아니고 한 번은 식사 전날 미리 결제를 했었고, 다른 한 건은 이 배수연의 지시로다가 경기도 서울 출장소가 있어요. 경기도 서울 출장소에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서울 사무소 출장 직원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즉, 왜? 이것도 배소연이가 시킨 거예요. 야, 너 경기도 서울 출장소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법인카드로, 경기도 출장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좀 결제해. 이렇게 배소연이가 본인한테 지시를 하니까 그 지시를 서울 사무소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야, 참 이거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 결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산호비 같은 일을 많이 해서 분개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소고기, 그 다음에 초밥,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공간으로 음식도 다르고, 또 이제 옷 빨래도 하고 말이죠. 정말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산호비 역할을 시킨 거예요. 이 헐대의 심경과 관련해서는 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인데 직장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있게 진행하는 가장이기도 한데 배소연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참담하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지금 이 공직선거법만 1심 판결했고 배임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요 배임 혐의를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보면은 12월 초에 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이재명이가 배임에 대해서는 3억 9천짜리. 그러니까 월급 나간 게 3억. 그렇죠? 그 다음에 관용차 나간 게 5천만 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나간 게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법가로다가, 그야말로 식사 대용한 게 2천만 원. 요 배임 혐의는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을 법원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빨리 검찰은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이게 뭐 공무원 카드잖아요, 결국. 이거를 아무나 쓸 수 있느냐? 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까지 받기 때문에 아무나 쓰지 못한다. 그거를 김혜경이라든가 배소연이를 보고
이 경기도 이 관련 공무원이 이 법인카드를 결제해 주겠느냐? 아니올시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결제하느냐? 이재명을 보고 결제를 해준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 이제 김혜경한테 어려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반지 하나도 못 해줬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반지 하나 꼭 사주고 싶다고. 이와 관련해서 조명희 씨 얘기가 죄 지은 사람을 죄를 뉘우치고 법적 책임을 져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된다. 아직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지은 데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좀 빠르게 정리를 하겠는데, 자,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동연이다. 왜? 김동연은 이제 부담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동연이는 좌파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려고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이 한성진의 판결을 보고 판결을 하고 25일로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것도 중형으로 깔아버려가지고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뭐를 때리든지 간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기분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화영이고 그 다음에가 김만배다. 이화영과 김만배가 왜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져 있느냐? 그거는요, 지금까지는 의리를 생각해서 의리라고 하지만 의리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법적 이익이죠. 무슨 법적 이익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입을 딱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배소연, 정진상, 김용, 김인섭, 이화영,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김만배 그랬잖아요. 좀만 기다려. 대통령이 되면 다 끝나는 거야. 전부 사면 복권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과 김만배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은 선거법 이거 대법원과도 안 바뀌어요. 이미 여러분께도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대법원이 말이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한 명이 바뀌게 되면 한 명이 이제 바꾸게 되면 김상환 핵심 좌파가 나가면 지금 4명으로 천거되고 있는 사람이 전부 중도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대 2가 되기 때문에 옛날 권순일, 김명수하고는 탄이한 대법원 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는다. 요게 이제 법조계에 거의 일치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고 김만배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선이 안 돼? 당선은 그만두고 출마도 못해? 그러면은 자기네가 지금 사면 복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김성태는 3년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것도 3년. 예. 이러니까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또 하나. 왜냐면 이 이화영 같은 경우 지금 재판이 3개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뇌물, 5억 3천만 원짜리 뇌물 받은 게 있거든요. 김성태한테. 그러면 5억 3천만 원의 뇌물만 하더라도 4, 5년은 충분히, 그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9년 6개월이고, 한 5년 정도 하면 벌써 15년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물 사건 15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 이거 지금 이화영이가 배임 혐의, 이재명의 배임 혐의로 지금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화영이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이화영이는 한두 달 정도 이제 또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것도 한 10년 떨어져. 그러면은 결국 한 30년 정도를 이화영이는 아까 15년이다가 한 15년 정도 떨어지면 한 30년 정도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영창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 왜? 이게 63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71살이야. 63년생이니까 61세인데 이거 30년 가면 얼마예요? 91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20년만 가더라도 81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81세까지 살아? 자연스러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게 입을 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미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김성태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뱀같이 간교한 인간이라고. 그리고 또 이화영이가 그동안에 SOS를 많이 쳤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도와달라.
부인한테도 가서 만나봐라. 그리고 이제 대일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책까지 김용태 변호사하고 써가지고 백정화 이화영 분이 지금 책까지 써서 먹고 살 국리를 하고 변호사비를 대일 국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돈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본인의 중형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뱀같이 간교한 인간이다. 그리고 백정화가 난리를 쳤다. 그리고 지원도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복합적 요인이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폭발할 것이냐? 11월 29일 항소심 재판이 결국은 분기점이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11월 29일 날 재판 나오면 지금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은 건 줄어들겠어요? 현상 유지죠. 최소한도. 아니면 늘어날겠죠. 왜? 악질이니까. 죄질이 나쁘니까. 김만배도 똑같아요. 김만배도 지금 대장동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데다가 김만배가 또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죄로 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도 딱 김만배 집으로 나왔잖아요. 야, 좀만 기다려. 이재명이 대통령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랬는데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김만배는요, 심지어 죽는 척까지 했잖아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는 시도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도요, 근데 이화영이는 죽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자백할 수도 있다. 자폭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지금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번 판결이 준 또 하나의 큰 사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 제주경찰서에서는요, 문다혜가 내가 그 불법으로 오피스텔 운영했어. 이걸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어요.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그런데 이제 서울경찰청,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가 되겠죠. 소관. 여기에서 지금 문다혜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소환 조사한다는 겁니다. 내일. 예. 17일 날.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예, 불법 소유. 그래서 투숙객 진술서까지 전부 다 참고인 진술까지 받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 이거 그야말로 숙박업소로는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하는 것은 방문조사, 출장조사, 유선조사 다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 숙박업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불응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역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영등포 경찰서에는 출두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까지만 하고 홍준표 얘기는요,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